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을미사변과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혹은 거처를 옮긴 아관 파천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사회책은 110쪽이에요. 110쪽. 자, 독립협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사회공책 항상 그랬듯이 준비하시고요. 독립협회 쓰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는 어떤 조직이었냐? 일본, 청나라, 또 뭐 미국, 러시아, 조선을 강탈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침략을 하면서 아주 어지러워진 와중에 조선 정부가 이 조선이 다른 나라에 지배받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국임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회를 하나 만든 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가 한 일은 뭐 아주 많은 일을 하였으나 한 3년 8개월 정도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한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그 3가지를 정리하시지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그 유명한 독립신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사회책 110쪽에 독립신문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문신립독 아니에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신립독이 아니라 독립신문. 이쪽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독립신문. 자, 우리 정리할 때는 헷갈리니까 그냥 이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이 독립신문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한글로 써져 있었다는 거. 한글 신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신문. 자, 이 독립신문에서는 당시 정치 이야기, 또 정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혹은 정부, 우리 조선을 괴롭히고 있는 일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구 열강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던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무엇을 했냐?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독립문 만든 거 하나 그려주죠. 그냥 요렇게 여러분 서울에 서대문 형무소 쪽 가면은 독립문이 이렇게 크게 서 있거든요. 요거는 파리 개선문 있죠. 파리의 아주 유명한 문화재 중에 하나인 파리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고 이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있고 자주적인 나라라는 걸 또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독립문을 또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이 함께 해서 독립문을 건설했어요. 이것도 써주시죠. 독립문 건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가면 이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었어요. 자, 요거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요건 단상이에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단상. 그 다음에 누구나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주죠. 대충 뭐 쫄라맨으로 그려도 돼요, 여러분. 너무 그냥 대충 그릴게요. 누구나 이렇게 연설을 하고 누구나 또 참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광장 역할을 당시 한 겁니다. 자, 이게 만민공동회예요. 자, 독립협회가 했던 이 3가지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특히나 중요한 건 바로 이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라는 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체제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댓글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여서 다양한 정책적인 이야기, 그리고 당시 정부에 대한 이야기, 또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개혁안이 도출돼가지고 정부에 올라가기도 하고 정부 내각이 바뀌기도 하는 등 아주 민주주의적인 그 요소들이 아주 컸는데, 다만 이 만민공동회가 너무 커진 거에 부담을 느낀 고종이 나중엔 이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스스로 해산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싹도 꺾이고 독립협회의 그 기세도 꺾이면서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의 기세를 잘 이어가지고 쭉 개혁을 실현을 했으면, 선생님 생각엔 그래도 일제 치하 35년이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운이 좋았다면, 체계적으로 개혁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 독립문건설, 만민공동회 중에 선생님은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참 인상적이고, 이 열망, 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또 혹은 개혁을 향한 열망이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에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 이후에는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립협회가 한 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자, 대한제국 써주고요. 자, 대한제국은 고종이 이제 아관파천 뒤에 한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거든요.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는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다 라고 하고 새롭게 나라를 한번 일신 바꾸거든요. 이게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자, 대한제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려주죠. 자, 왕이에요. 그죠? 조선은 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종도 왕이죠. 요렇게. 자, 고종도 왕이었는데, 러시아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생각하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청나라, 일본 뭐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우리가 황제의 나라로 천명을 하고 독립적인 나라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주자 라는 의미로 황제의 나라를 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제국은 황제를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종이 대한제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줬던 나라가 바로 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조금 도움을 많이 줬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또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발전하는데 혹은 변화하는데 도움을 확실하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되면서 고종이 단발령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도 자르고요. 이때 좀 말이 많아요. 이 단발령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복식도 근대 복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복을 버리고, 기존에 입었던 한복들을 버리고, 흔히 양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입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좀 근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조선 이 왕의 나라였다면 대한제국은 제니까 그죠?
황제를 칭하는 나라라는 거. 황제를 칭하는 나라라는 거. 자,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뭐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잖아 할 수 있는데 의미가 그 당시에는 조금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자, 중국은 대대로 황제의 나라였고 우리는 왕의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4대 관계라는 걸 맺었어요. 우리가 동생, 그 다음에 형, 우리가 신하, 저쪽이 왕,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황제의 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황제의 나라 하면서 중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합니다. 더 이상 중국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독립국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야. 일본이고 중국이고 더 이상 조선 건들지 마 라는 걸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 개혁도 해야 되겠죠. 대한제국의 개혁, 광무개혁이라고도 하는데 대한제국의 개혁과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대한제국의 개혁과 한계. 대한제국으로 조선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들여오고 조금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아요. 공장, 회사 지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을 해야 되겠죠? 공장도 짓고요. 자, 그리고 서울 쪽에 또 이렇게 전차, 편리한 전차를 만들어서 이동이 쉽게 만듭니다. 전차. 자, 또 거리를 정비하거든요. 거리를 정비하고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면서 전등도 세워요. 전등도 세우고 전등. 그리고 교육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고 나라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겠지. 그래서 교육기관도 아주 다양하게 세우게 돼요. 신식교육기관부터 여성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어 교육기관까지 학교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대한제국 이후에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특히 전등이나 전차 같은 것들은 일본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의 눈에 보기에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변화를 하죠. 하지만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이 광무개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뭐였냐면 이것이 고종 스스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자 방편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했어요. 즉, 이 당시에는 이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사회, 즉, 백성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사회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권력 체계가 황제한테 더 강화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완벽하게 받지 못했고, 거기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세가 조선보다 혹은 대한제국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대한제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많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정리하고 사회책 정리 밑줄 한번 긋고 마무리 짓죠. 조선 정부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필요가 있어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에요. 독립협회를 처음 만들었던.
독립신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문, 마지막으로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이 독립협회에서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1년 만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지만 황제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한계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대한제국 시기에 변화한 서울거리 탐색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전등도 세워지고요. 길도 더 트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하수도도 정비해서 냄새 나는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깨끗해졌거든요. 자,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써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써보면 되겠어요. 훨씬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전등으로 밤에도 밝아졌고, 교통 등이 편리해졌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점점 재밌어지진 않아요. 근데 사실 좀 슬퍼져요. 어쨌든 슬픈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